석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 한가운데 있었다. 석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 보는 소년의 얼굴이었다. 책에는 김유식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고교 2학년, 평범한 몸매에 봐줄 만한 얼굴이었지만 문제는 이 몸에 들어간 석호가 올해로 65세라는 것이다. 석호는 평생을 바쳐 SH물류라는 큰 회사를 키워냈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회장직에까지 올랐지만 그는 폐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온갖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제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서 죽어갔다. 가족도 없이 한평생 고생만 하다 죽는다니 너무도 억울했다. 그런데 살아 돌아왔다. 누군지도 모르는 소년으로. 석호는 일단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 그때 한 차량이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섰다. 자신의 차였다. 안에서 내린 것은 석호의 오랜 벗, 김범주였다. 잠깐,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내리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 희끗한 머리에 자신의 몸이었다. 석호는 사람들 눈을 피해 회장실에 들어갔다. 잠시 후 회장실로 들어온 유식은 석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네가 나를 알아보는 걸 보니. 저도 완전 당황했다고요. 내 얼굴은 어디 가고 웬 할바탱이가. 석호는 자신만 유식의 몸에 들어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식의 영혼도 자신의 몸에 들어간 것이었다. 기가 막히다는 듯이 석호가 말했다.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나는 집에서 죽었어. 분명 죽었다고. 근데 깨어나 보니 네 방이었어. 석호의 말에 유식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말했다. 나도 죽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억울했어. 폼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잠깐, 억울하다? 그거야! 둘의 공통점이라곤 죽는 순간 억울했다는 것 하나. 석호는 억울한 두 사람이 동시에 죽자 하늘에서 선물을 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내 유식이 자신의 소매를 확 걷어올렸다. 유식의 손목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처음엔 100이었어. 하루 지나니까 99로 바뀌더라고. 내일이 되면 분명 98로 바뀔 거야. 100일? 숫자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00일 있다가 그땐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와, 나 환장하겠네. 이게 선물이야? 이런 카운트다운은 예상도 하지 못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행운과 같은 일인 걸까? 근데 할바탱이는 어떻게 죽었어? 폐암. 뭐? 와, 나 담배 한번 못 바라보고 폐암이래. 난 남은 100일 동안 투병 생활이나 해야 한다는 거야? 유식이 다그쳐 물었지만 석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와, 이대로는 내가 너무 미치는 장사야. 할바탱이, 내일 당장 유서 쓰자고. 할바탱이가 죽으면 우리 엄마한테 재산 물려주기로. 죽음을 앞둔 유식은 누구보다 엄마가 생각났다. 일단 우리 엄마 걱정하니까 우리 집으로 가. 둘만 같이 둘 수도 없고 엄마 혼자도 둘 수 없어. 집으로 간 두 사람은 석호의 몸인 유식을 친구네 할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가족들이 외국으로 떠난 동안 같이 좀 있어달라고 해서요.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도 다니셔야 하고. 미안합니다. 염치는 없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하숙비는 드릴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동의를 구하듯 유식이 석호를 보자 석호가 대신 말했다. 500! 한 달에 500만 원 주시기로 했어요. 이전에 유식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며 폭력을 휘둘렀고 이혼 후에도 찾아와 돈을 뺏어가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유식은 자신의 무력함에 엄마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엄마는 극구 부탁하는 아들과 노인을 이길 수 없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유식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석호는 청춘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었고 유식은 원 없이 돈 쓰며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우선 제대로 놀아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쩐지 석호는 유식이 쓰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유식의 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났고 유식이 부르는 할바탱이라는 호칭도 좋았다. 그런데 며칠 후 외출을 다녀온 유식이 이상했다. 유식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더니 한참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았다. 곧 화장실 안에서 격렬한 구토 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피로 가득 찬 욕조에 유식이 널브러져 있었다. 유식이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유식은 석호를, 아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 몸 돌려줘. 돌려줄 수 있다면 몇 번이고 돌려주겠지만 몇 번이나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거야.
만약 몸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유식이 석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했다. 나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버리고 그건 내 인생을 빼앗는 거잖아. 유식은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했다. 석호는 유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다. 유식이는 이런 고통을 겪고 버티기엔 너무 어렸다. 걱정 마라. 우리 몸은 바뀔 거야. 고통 속에서 죽는 건 내가 될 거다. 석호의 눈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유식은 시간이 없다며 고집을 부려 퇴원했다.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석호가 혼자 행동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뭘 하러 간 거지? 항상 같이 다녀놓고. 석호는 어디를 가는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다. 몸이 바뀐 이후로 계속 석호와 같이 다녔기 때문인지 유식은 석호의 부재가 괜히 아쉽기까지 했다. 유식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못 보던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곧 대문 안에서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당장 안 나가?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 집에 달려가 보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서 있었다. 유식은 순간 분노에 차올라 아버지를 붙들었다.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여자 쫓아다니다가 사기당한 것까지 엄마가 해결해줬으면 그걸로 이만 인연 끝내도 되는 거 아니야? 석호가 소리치자 아버지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사색이 된 표정으로 유식을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야?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붐은 수상작. 기깔나게 살고 싶은 고등학생과 청춘이 그리운 대기업 노년 회장의 좌충우돌 영혼 체인지 100일 청춘.